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년 전 12월 29일 우리 모두는 깊고 깊은 슬픔에 빠졌었습니다. 바로 이틀 뒤면 12월 29일이면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하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다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광주 전남 추모대회를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을 생각하는 묵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막을 수 있었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 멈춰버린 유가족의 시간을 생각합니다. 다 같이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하늘 저편에서 네가 돌아오는 중이다. 곧 고도를 낮추고 활주로 미끄러져서 떠났던 곳으로 우리 곁으로 네가 도착할 것이다. 너는 짐을 챙겨서 부지런히 걸어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여행 가방을 열면 우리를 위한 선물도 분명 들어있을 것이다. 선물이 비록 슬픔이어도 네가 주면 받아야지. 기념품처럼 오래 간직해야지.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저편에서 네가 계속 돌아오는 중이다. 우리 여기 이렇게 마중 나왔으니 곧 슬픔이 안전하게 착륙할 것이다.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낭송된 시는 한국작가회의에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 시집 중 유병록님의 우리 곁으로 슬픔이 착륙한다 였습니다. 우리가 이 추모대회를 열고 있는 이곳 이 자리는 5.18 민주광장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전남 시도민은 침묵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우리들의 역사적 현장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아들, 딸을 잃고 남편과 형제를 잃은 5월 어머니들은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맞이하며 5월 어머니들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어머님들께서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다시는 사회적 참사를 대함에 있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사회적 약속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긴 시간 동안 함께 침묵하지 않고 이 광장을 지켜주셨던 5월 어머님들께서 무대 위에 올라와 계십니다. 대표하여 김영미 관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내일 모레입니다. 먼저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참사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운 비극 앞에서 어떤 말로도 상처를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 처절한 슬픔과 몸부림, 그리고 분노, 우리 5월 어머니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고통은 45년이 지난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정의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1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배보상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주기를 맞아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당부합니다. 우리 5월 어머니들은 참사 가족 여러분들의 고통을 깊게 이해하고 존중하며 마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또 사실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불러봅시다. 네,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야겠습니다. 함께 결의하고 각오해야 할 때 가장 힘이 나는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5월 어머니들과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유가족들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을 앞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냄새 움직이는 간내어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사 경과를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착륙하지 못했지만 그 나라의 진실은 반드시 착륙해야 됩니다. 네, 그날의 진실은 반드시 착륙해야 한다는 외침이 너무 절절합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십니다. 129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김유진 대표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책임을 규명하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저는 작년 12월 24일 2024년 12월 27일 바로 1년 전은 정말 행복한 국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년 전 오늘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돌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제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참담합니다. 저희들이 보낸 1년이란 시간을 이 중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희들은 정말 묻고 또 묻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러나 답은 참담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처벌 0건, 정보 공개 0건, 사과 0건, 179명의 생명이 희생된 이 참사에서 국가는 아직 단 한 명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유가족들에게는 단 한 장의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1년의 고통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왜 이 참사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년간 셀프조사 밀실조사로 일관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질문하면 침묵했고 자료를 요구하면 국제규정이라는 이유로 그 말 뒤에 숨었습니다. 경찰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참사 이후 지금까지 유가족이 납득할 만한 실질적인 수사 결과는 단 한 차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책임자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179명이 돌아오지 못했는지에 대해 경찰과 사조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지난 12월 4일 갑자기 공청회를 열어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청회에서 유가족들에게 허락된 것은 발언권도 없고 질문도 허락되지 않았고 참석도 20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179명의 희생 앞에 서 있는 국가와 조사기구의 태도입니까? 그 공청회는 소통도 검증도 아닌 이미 정해진 결론을 일주기 이전에 마무리하려는 졸속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사조인은 조사기관이 아니라 책임을 가려주는 방패가 되었고 경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얼어붙은 거리에서 노숙하며 광주 전남 시민들과 손을 잡고 그 졸속 공청회를 막아냈습니다. 이 싸움은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을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국가 기준을 먼저 말하기 전에
국가가 지켜야 될 조사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조사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유가족은 배제된 존재가 아니라 진실의 당사자이며 정보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개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간판만 바뀐다고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조위가 독립하지 못한다면 이관은 의미가 없고 경찰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수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사조위가 정말로 정부로부터 독립할 의지가 있는가? 경찰은 이번 참사를 단순히 사고가 아닌 국가 책임이 걸린 중대 수사로 수사할 각오가 있는가? 둔덕, 조류, 국토부, 공항공사, 제주항공 그리고 비행기 기체 결함까지 성역 없이 조사하고 수사할 용기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조류 둔덕 조사는 고작 1억 원짜리 수의 계약으로 형식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부실한 조사를 멈추라고 외치면서 유가족들은 1년을 거리에서 허비했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짜 위로는 책임 있는 진상 규명입니다. 책임이 밝혀지지 않는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아물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제 유가족은 국정조사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경찰과 사조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금 국정조사는 이 참사의 책임을 기르는 마지막 제도적 기회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왜 1년 동안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지 그 출발점은 전면적인 자료 공개입니다. 129 무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유가족들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이곳 광주 전남의 아픔이며 이 지역에 함께 해결해야 될 공동의 과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이분들의 연대는 유가족들에게 버틸 힘이 되었고 다시 진실을 요구할 용기가 되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이 싸움을 유가족분들의 싸움으로 남겨두지 말아주십시오. 여기 계신 국회의원분들과 정부 지자체 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저 국가처럼 며칠이면 시들해버릴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함께 요구해 주십시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유가족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라고 연대의 구호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책임지고 진상을 규명하자. 네, 첫 번째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상임 대표자이시고 그리고 1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추모위원회 민간 공동위원장이신 박미경 대표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가족 대표의 이 피 맺힌 절규에 저희들이 어떤 추모사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진짜 추모가 될 수 있도록 오로지 올곧은 진상규명만이 우리의 진심 어린 추모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은 아침에 일어나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에서 길을 건너려면 횡단보도라는 선을 잘 따라가는 것으로서 평온을 유지하게 됩니다. 굳이 누가 수돗물을 만드는지 신호등이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흘러가게 운영되어 있습니다. 일상을 일상으로 유지시키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정부 아니겠습니까?
179 피해 유가족들이 공항청사 바닥에서 대통령실 앞에서 경찰청 앞에서 그리고 이 5.18 민주광장 앞까지 평온한 집을 떠나 절규하며 지낸 삶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이태원 유가족들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제 겨우 1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참사 유가족들의 아스팔트 바닥, 풍찬 노숙을 지켜봐야 될까요? 가족을 잃은 상실감을 온전히 슬퍼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국가가, 정부가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어떻게 했어야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강주 전남 추모대회가 그동안 많이 부족했던 정부의 책임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1229 참사 피해 유가족들과 함께하겠다는 추모대회 추진위원으로 수천 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동행이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는데, 사고 원인은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129 참사 희생자가 국민들에게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정부도 관계당국도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이제 유가족 여러분 조금은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국민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시민사회는 결코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가까이에서 같은 걸음으로 늘 동행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꼭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끝까지 함께 할 테니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추모사입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도시사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책임지고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네, 뒤에 부분을 함께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방금 전에 우리 유가족 협의회 김유진 대표의 피 맺힌 절규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막막합니다. 작년 12월 29일 사고 당일에 저는 30분 만에 바로 출동을 해서 현장에 갔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지금도 생생하게 그 아픔 참혹한 기억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 앞에 가장 문제점으로 떠오른 것은 왜 저기에 저 언덕이 있는가였습니다. 그게 바로 로컬라이저 둔덕이었는데요. 저는 그런 문제점들은 한눈에 봐도 그 사고 원인과 책임을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먼저 사고 책임이랄지 규명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 전체 항공조사 규명과 책임을 함께 하면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아까 김유진 대표님 말씀대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정말 우리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마음이 아프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민주광장에서 1년 전 가슴이 내려앉았던 충격과 슬픔의 무안공항 사고 하늘을 마주합니다. 옹이가 되어 우리 가슴에 깊이 박힌 179분의 희생자, 누군가에겐 여전히 세상의 전부이고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였던 한 분 한 분께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그날 아침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오신 여러분을 뵈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진심으로 죄송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진실로 가는 길은 이토록 험하고 더디기만 한 것일까? 당연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고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었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마주한 이 현실은 더욱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저 차가운 둔덕 너머에 멈춰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겨우 진실을 향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시키는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고 경찰청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한 사고조사와 완전한 진실규명으로 이어지기를 저희들도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사고 피해를 키웠던 로컬라이저 둔덕에 대한 문제점과 책임에 대해서는 항공기 사고 원인과 별도로 정부가 신속히 조사해서 그 원인과 책임을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안전한 사회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전라남도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진실이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아쉬움 없이 밝혀지는 날, 여러분의 슬픔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날, 그래서 179분의 영혼이 저 세상에서 편히 안식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책임자 처벌 0건, 정보 공개 0건, 사고 0건, 정부는 책임을 지고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책임지고 진상을 규명하라! 네, 다음 추모사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무안공항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의 참사 현장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힘겹게 보내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유가족들에게는 참으로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바라던 진상규명이 제자리 걸음을 하며 안타까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유가족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디기 힘들 것인데 너무도 당연한 진상규명도 공청회를 연기해달라는 작은 요구도 법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도 정말로 힘겨웠을 것입니다. 다행히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하여 40일간의 활동을 돌입하며 내년 1월에는 청문회도 열린다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할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된 만큼 사조위도 빠른 결과를, 정확한 결과를 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이 바라는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 시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늘 연대의 마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유가족 여러분과 시도민 여러분들도 함께하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79분의 영령들과 또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죄송하다는 말씀과 힘내시라는 위로의 말씀을 함께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무엇보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그리고 멈춰져 버린 유가족의 시간을 이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함께 모든 국민들과 함께 오셨던 분들이 서약하는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안전서약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전라남 도지사님, 그리고 광주광역시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호명하는 대로 먼저 자리에 해주시고 함께 진행에 따라서 안전사역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양엽 의원님, 김문수 의원님, 민영배 의원님, 김영록 도지사님, 강기정 광주시장님, 박지원 의원님, 서왕진 의원님, 안덕을 의원님께서는 먼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보시면 안전서약 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유가족 대표의 절절한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함께 안전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함께 해주시고, 서약이 끝나고 나면 잠시 서약판을 들어서 뒤로 잠시 물러나 주시면 다음 국회의원님들 올라오셔서 서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외쳐봅시다.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유가족 여러분들과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함께 외쳐봅시다. 책임을 규명하라. 네, 준비가 되셨으면 함께 사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는, 그 가치를 위한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먼저 서약하신 분들께서는 잠시 서약판을 들고 잠시 무대 뒤편에 잠깐 좀 서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양부남 국회의원님, 전정도 국회의원님, 전진숙 국회의원님, 정준호 국회의원님, 조계원 국회의원님, 조인철 국회의원님, 주철현 국회의원님 함께 안전서약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본인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서약서에 앞서서 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 같이 준비되면 서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해 주시는 전라남 도지사님, 광주광역시장님,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 이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약속이 꼭 힘이 되어서 유가족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그리고 의지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시는 의원님들 모두 앞으로 나오셔서 사이사이로 좀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 너무 긴 시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필요한 서약과 함께 약속의 이야기를 의원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안전서약을 잘 지켜달라고 우리 의원님들께 격려와 희망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가족 여러분들의 그 아픔에 함께합니다. 올곧은 진상규명,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피해자 대표님의 이론은 필요 없다.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 실천해달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국회의원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12월 29일 179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진상 규명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들, 진화위 등 여러 시민단체들과 그 유족들이 끝까지 만족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모셔서 수차 간담회를 가졌고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아직도 미진하다고 하지만은 국정원에 남아있는 기록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유족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진상규명과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 약속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했어야 하는데 부족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약속을 통해서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가려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서 내년 1월 예정된 청문회에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하나라도 더 답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무총리실 이관 작업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네, 유가족들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진상규명, 책임규명, 재발 방지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안전한 전남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179분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더 철저한 진상 규명과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송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기 이전에 제대로 진상규명이 진행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답답한 마음 함께 공감하면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고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해내야만이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반드시 참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신 179분의 희생자 여러분들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서약과 약속을 사진으로 그리고 기념으로 남겨놓으면서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본인들 소개를 안 하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권양엽 의원님, 그리고 민영배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이십니다. 서왕진 의원님이십니다. 안도걸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양분함 의원님이십니다. 전종덕 의원님이십니다. 전진숙 의원님이십니다. 정준호 의원님이십니다.
조계원 의원님이십니다. 조인철 의원님이십니다. 주철현 의원님이십니다. 다 같이 구호를 외치고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 책임을 규명하라! 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떠남으로 시작해 단 하나의 돌아옴으로 완성됩니다. 문 밖의 세상에서 치열했던 하루를 보내고 가장 안전한 곳, 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 현관문을 열고 익숙한 공기를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하루는 무사히 매듭지어집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여야 했습니다. 1년 전 오늘 12월 29일 모안의 겨울 하늘 위에서 누군가의 귀갓길은 영원히 멈춰섰습니다. 곧 도착한다는 짧은 메시지는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 되어 허공에 흩어졌고 설렘으로 가득했던 여행 가방은 주인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겨진 가족들의 시계는 여전히 차가운 12월에 머물러 있습니다. 슬픔은 거창한 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던 드라마가 TV에서 나올 때, 무심코 2인분의 수저를 놓았을 때, 길가에서 당신과 닮은 뒷모습을 보았을 때, 일상의 모든 틈새에서 당신의 빈자리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잘 다녀올게. 그 평범한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면 우리는 그토록 쉽게 손을 놓지 않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 이렇게나 뼈아픈 고통임을 우리는 지난 1년 내내 배웠습니다. 우리의 그리움은 이제 슬픔을 넘어 다짐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여행길이 운에 맡겨지는 모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타협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아침에 웃으며 나간 가족이 저녁에 웃으며 돌아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아무런 걱정 없이 가장 편안한 집에서 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는 한 당신은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살아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그 시간에 멈춰져 있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가족의 편지글 낭독 순서입니다.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내와 두 아들을 잃으신 분입니다. 유가족협의회 김영현님의 편지글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사고 전에 인도 남부 도시 첸나이에서 한국법인 법인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영봉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제 큰아이는 대학 졸업반, 작은아이는 공익근무 2달째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연말을 맞아 태국에서 만나서 여행을 했고, 저는 인도로 복귀했고, 저희 식구들은 한국으로 오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에게 쓰는 편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정희, 내 아들 예찬아, 유찬아, 너희가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지 오늘로 364일째. 너희와 함께했던 태국 여행의 즐거움이 사라지기 전에 들려왔던 너희들의 사고 소식, 너희들보다 3시간 먼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너희를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이 사라지기 전에 들려왔던 너희들의 사고 소식, 인도 숙소 도착 후 4시간 만에 들려온 너희들의 사고 소식, TV를 통해 사고 뉴스를 보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숨을 쉴 수 없을 듯한 가슴의 무거움, 머릿속은 뻥 뚫리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펄쩍펄쩍 뛰었다. 그러다 갑자기 급해졌다. 나는 무조건 한국으로 가야 한다. 현지 직원을 통해 항공권을 확인하고 바로 공항으로 달려갔다. 한국까지의 24시간. 나는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너희들을 확인할 때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스스로 다짐하면서 어떠한 뉴스 기사도 검색하지 않고 공항에서 대기하고 탑승하고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기 전 또 대기하고, 그때마다 걸려온 지인들과 친구들의 위로의 문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 결국 크게 잘못되었구나.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야 했다. 온전한 정신으로 너희를 만나야 했다. 갈아탔던 한국행 비행기에서 끊임없이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나까지 없다면 누가 우리 식구를 기억해 줄까? 그래, 나라도 남았으니 우리 식구를 기억하자. 그렇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찾았다. 무안공항에 도착하여 신원 확인이 안 된 너희를 찾기 위해 DNA를 채취하면서 제발 온전하게 속으로 끝없이 빌었다. 너희가 확인되었을 때 너희들을 보고 싶었지만 좋은 기억만 가져가라는 형제들의 말로 너희들을 확인을 못하고 너희를 덮은 천 위로 너희를 끝없이 쓰다듬으며 확인했다. 머리, 얼굴, 팔, 다리, 끝없이 너희를 쓰다듬으면서 확인했다. 그래, 이제라도 이 정도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돌아와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고맙다고 이야기했다. 너희들의 장례를 치르고 너희들의 물건을 정리하고 바로 병원 처리를 시작했다. 이후 너희들의 꿈을 꿨다. 꿈속에서 집을 치우고 있을 때 웃으며 나타나 그래, 계속 그렇게 해줘 하고 가버린 정이, 취업이 돼서 양복을 입고 서 있던 예찬이, 팬티만 입고 나타나 귀엽게 춤을 춰준 유찬이, 꿈에서 깨고 나면 그리움에 한없이 울었다. 한동안 만약에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만약에 내가 인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했다면, 만약에 유찬이가 가고 싶은 곳을 갔다면, 만약에 날짜를 하루만 늦췄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없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 끝없이 생각했다. 만약에. 하지만 다시 처음 생각을 한다. 너희들을 기억하기 위해 나는 살아야 한다. 하지만 먼저 가버린 너희의 삶이 너무나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은 갈수록 깊어진다. 내 애인 청이야, 여전히 너의 카톡 프로필은 태국 파타야에서 여행 중이다. 아이들 엄마로, 어린이집 원장으로, 대학원생으로 3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예쁜 내 애인. 사고 2달 전 너와 신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둘이서만 다녔던 인도 여행. 그동안의 힘든 점을 서로 이야기하며 2년 뒤 인도에서 같이 살기로 했었지. 인생의 후반을 계획하고
이제부터라도 너에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내가 너무나 미안했고 또 미안했다. 사랑하는 아들 애찬아, 어느덧 장성하여 아빠와 술단을 부딪히면서 세상을 이야기했었지. 아빠 회사에서 해외 근무 제안을 했을 때 너에게 물었었지. 아빠 없이도 엄마 동생 잘 볼 수 있냐고. 그럼요, 저는 아빠가 그런 결정한 것이 너무나 멋져요 하며 아빠를 응원해 줬었지. 며칠 전 너희 학교에서 일주기 추모식을 해줘서 다녀왔다. 정성껏 준비해 주신 교수님과 관계자분들, 너의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 정말 잘 살았구나, 잘 살아준 우리 아들이 너무 아까워서 내려오면서 또 한없이 울었다. 한없이 귀여운 막내 유찬아, 세상 고민 없이 사는 것 같은 내가 가끔 걱정이 되었는데 훈련소를 마치고 장애인 센터 근무하면서 스스로 일어나고 생활을 잘한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역시 내 아들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시기에 너무나 짧은 너의 21년, 항상 아빠가 귀찮게 만지고 쓰다듬어도 귀찮아하지 않고 아빠를 가장 좋아했던 막내 유찬이, 아빠 꿈속에서는 항상 초등학교 2, 3학년으로 나와서 귀여움을 떨고 있는 우리 막내 유찬이. 예찬아, 유찬아, 아빠는 최근 아빠라는 말이 이토록 친근한 단어인 줄 이제 알았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들을 수 없는 아빠라는 말, 아빠가 아빠답게 생활하고 너희들을 기억할게. 사랑하는 내 가족 정희야, 예찬아, 유찬아, 나는 한국으로는 비행기에서 또 생각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유가족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데 과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자 했다. 하지만 막상 와서 보니 원인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리고 희생자 대부분이 광주 전남 지역민이고 우리 지역의 정치권이 나서주고 우리 지역 경찰이 나서주고 우리 지역 정부를 믿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잔사와 다름없이 가고 있다. 아빠는 결심했다.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아빠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억울함을 밝히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아빠답게 당당하게, 때론 단순하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미친 듯이 너희들의 억울함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 가끔 아빠가 지칠 때면 너희들이 있는 추모관에서 한없이 울면서 다짐한다. 무너지지 말자, 아빠답게 행동하자. 우리 가족을 파괴시킨 주범, 내 아내의 인생 후반을 파괴시킨 주범, 내 아들들의 청춘과 삶을 파괴시킨 주범,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때까지 아빠는 멈추지 않고 달릴게. 다 끝나는 날 너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최근 아무도 꿈속에 나오지 않아 많이 서운하다. 누구든 꿈속에 나와서 응원해주라. 나는 영원히 김정희의 남편이자 김유찬의 아빠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도 너희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많은 사람 앞에서 다짐한다. 2025년 12월 27일 김정희 남편 김유찬의 아빠 김영헌. 네, 우리 예찬이, 유찬이 아버님께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깊은 슬픔, 모두가 말은 하지만 유가족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단 1%라도 어떻게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의 길에, 책임자를 처벌하는 길에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외쳐봅시다. 책임자 처벌 0건, 정보 공개 0건, 사과 0건, 정부는 책임지고 진상을 규명하라! 다음 추모사는 서로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참사를 겪었지만 같은 상실을 안고
살아온 유가족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6.9 광주학동 참사로 가족을 잃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활동해온 6.9 광주학동 참사 유가족 협의회 이진희 공동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광주전남 추모 대회 수호 통역은 이혜진 수호 통역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5.18 광장에서 제주항공 참사로 생명을 잃으신 분들을 기억하고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먼저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갑작스럽고도 부당한 죽음 앞에서 유가족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은 같은 참사의 유가족으로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 학동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이자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역시 어느 날 일상이 무너졌고 설명되지 않은 죽음 앞에서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재난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과 구조의 실패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패의 대가는 늘 약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집니다. 안타까운 사고였다.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들은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원인은 흐려지고 책임은 미뤄지고 시간이 지나면 희생자들은 숫자로만 기억됩니다. 또한 유가족들은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이 과정은 제주항공 참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동도, 세월호도, 이태원도, 대구 지하철도, 그리고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수많은 재난들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 참사의 피해자 연대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구조는 모두 같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요구가 왜 무리한 주장이 되어야 하는지, 책임을 묻겠다는 외침이 왜 갈등을 만드는 행동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5.18 광장은 단순한 추모의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국가의 폭력과 무책임 앞에서 시민들이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곳입니다. 침묵하지 않았고 잊지 않았으며 끝내 진실을 향해 걸어나갔던 곳입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 역시 이 정신 위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조사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책임을 흐리는 결론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진실은 결코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첫째, 제주항공 참사의 철저한 독립적인 진상 규명을 요구합니다. 둘째, 책임 있는 주체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셋째, 유가족의 목소리가 조사와 제도 개선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끝까지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특별한 요구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대우를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추모는 눈물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추모는 기억이고 기억은 행동으로 그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희생자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참사가 또 하나의 지나간 사건으로 정리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서로의 아픔으로 연결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곁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책임이 다해질 때까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의 마음이 희생자들에게 닿길 바라며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행사 역시 추모 대회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함께 행동하는 것을 약속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을 안고 광주와 전남에서 유가족 연대와 진실규명 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김영백 광주 전남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추모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2구 이태원 참사 강주 전남 지부 유가족 협의회를 맡고 있는 제강이 아빠 김영백입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무안공항 할주로에서 179명의 참사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저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태원 골목에서 저희가 겪었던 그 절망이 또 다른 가족들에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도 12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답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현장을 지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가 걸어온 길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에 서야만 했던 그 시간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질문을 던지며 보냈던 그 계절들이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서 저희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미어집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재난 참사 유가족들이 많습니다. 참사 11년이 지났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최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유가족들은 국정조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참사 발생 3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유가족들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싸우고 계십니다. 국토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의 한계, 핵심 자료의 미공개, 부실한 중간 발표 등 수많은 장애물과 맞서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 제주항공 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유가족들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음모론을 퍼져 있고 보상금을 노린다는 악의적인 비난이 쏟아졌으며 지역 혐오 발언까지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2차 피해가 이제 하나의 고정된 패턴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나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나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사회는 연대와 지지 대신 의심과 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매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처벌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황철이 독립은 하루빨리 진행돼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상규명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핵심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한공항의 구조적 문제, 안전관리의 부실, 복합적으로 얽힌 사고 원인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참사는 잊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가족에게 참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해야 하는 끝나지 않는 현재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연대가 유가족들에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실 때 변화의 가능성은 열립니다. 저희들도 함께 연대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다짐을 담아 구호를 외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손빛컷을 앞으로 들어주시고 기자님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는 달랐지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6구, 12구, 129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다시는 누군가의 삶이 숫자로 불리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피켓을 머리 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구호를 한번 3번씩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129 여객기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진실은 반드시 무사히 착륙해야 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규명하라! 네, 이제 마지막 추모사입니다.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고 김성호님의 20년 지기 친구인 박준영님의 추모사가 이어지겠습니다. 가족들의 아픔도 있지만 친구들과 가까운 지인들의 아픔들도 정말 계속 지속되고 작년 12월 29일 그 시간에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영님의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저는 피는 나누지 못했지만 소중한 추억과 웃음으로 함께 나날들 보냈던 우리 형 김성호의 지인 박준영입니다. 친구처럼 지냈기에 편하게 이름을 부르며 지냈는데 우리 김성호는 지금도 곁에 있다고 믿고 온기와 목소리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하던 중 성호 형과의 소소한 기억들을 나열하면 좋을 것 같아 몇 자 적어봤습니다. 우리는 2007년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나 약 18년째 소중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처럼 우리는 형제와 다름없이 매일 같이 하며 20살을 함께 보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빼곡한 수업 시간, 대부분 매점 가서 김밥 한 줄 먹었지만 간혹 선배의 부모님께서 운영하셨던 식당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 물가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계란말이를 무한리필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김성호의 특유의 넉살로 예쁨을 받았던 덕을 제가 보았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게임도 하고 대리 출석도 해주며 철없던 20살을 보냈던 기억들도 지나갑니다. 김성호는 대학 시절 별명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야 김성호라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두세 걸음 지나면 아는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악수하며 친구들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모든 학우와 악수를 할 기세를 보였던 김성호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한 번만 만나도 모두와 친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축구를 너무 좋아했던 성호 형은 축구 동아리를 4곳 정도 가입하여 일주일에 4일 이상 축구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매번 저와 함께 축구를 하자고 했지만 저는 축구를 보는 것을 더 좋아했고 형처럼 잘하지 못해 함께 축구를 하지 못했던 18년 전의 일들이 이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둘은 같은 시기에 입대하고 휴가도 같이 나오기로 했었고 복학하여 함께 취직 준비하고 40살, 50살, 60 기념 여행까지도 함께 준비하며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는 약속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입영 통지서가 나왔을 때 저희는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공부고 뭐고 당장 집어 던지고 보송으로 여행을 무작정 떠났던 기억도 납니다. 이동하는 과정부터 숙소까지 기억에 남지만 추운 겨울 녹차밭에서 덜덜 떨며 웃으며 사진 남겼던 시간도 떠오릅니다. 휴가도 같이 나와서 스티커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철부지에서 어른이 되어가던 시기도 함께했던 저에겐 매우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호 형은 사회에 먼저 발을 내딛었고 저는 26살에 성호 형이 재직 중이었던 회사에 먼저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호 형은 이후에 복학을 하여 1년 후배들과 남은 학창시절을 보내며 20대 중후반을 보냈고 그 동생들과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년간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준 후배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며 고민과 스트레스 등 20대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저와 함께 소주 한잔 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응원을 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좋은 기회를 얻어 성호 형은 약 1년 6개월 같은 직장의 후배로 입사하여 1년 정도 함께 근무하며 틈틈이 학생 때가 아닌 직장인으로 삶을 누리고 학창시절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함께 다니며 나이는 들었지만 20살 때의 모습으로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그냥 좋은 나날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후 제가 이직을 하였지만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 잠시 뜸해진 시기에는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들이 빈자리를 너무 잘 채워주었습니다. 우리 형이 좋은 사람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분명히 좋은 분들이 늘 곁에 많았습니다. 성호 형과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던 동료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대학 시절 4인방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성호 형만 빼고 나머지 친구들은 30살이 되기 전에 모두 다 결혼을 했습니다. 가족을 꾸리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성호 형은 늘 너네만 보면 배가 부르다 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였고 조카들을 안부하며 용돈을 주는 매우 좋은 삼촌이었습니다. 성호 형은 매년 12월에 해외여행을 갔었습니다. 작년에도 어김없이 여행 계획을 짜고 있었고 이런 일들이 제 지인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24년 12월 24일 성호 형과 저는 점심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 스케줄로 인해 취소된 그 시간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 한켠에 맺혀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사는 게 뭐가 급급해서 밥 한 끼 같이 못했을까? 너무 사무치고 미안합니다. 12월 29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성호 형과 잘 지내던 교수님께서 형의 직장 동료에게 성호가 올 때가 됐는데 연락이 없다. 당시 비행기를 확인해 봤냐?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검색해보고 탑승자 명단이 뉴스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무안공항의 뉴스가 도배되기 시작했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고 생각이란 걸 할 수 없게 멈춰버렸습니다. 스스로 아닐 거야 그래 87년생 김성호가 어디 한 명이겠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고 형의 동생의 연락처가 있어서 제발 아니길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동생의 첫 마디가 오빠 어떡해요 였습니다. 성호 형이 한순간에 곁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업무상 거래처가 겹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귓가에는 특유의 웃음소리와 눈에는 행복한 미소를 짓는 얼굴이 보이고 머리에서는 함께 보냈던 18년들의 시간이 떠올라 가슴에서 먹먹함이 지워지지 않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나의 연락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제가 아니어도 성호 형과 함께 호흡했던 분이라면 더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말씀해 주실 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호 형의 학창 시절을 함께 해준 후배들과 취직 후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고 함께했던 직장 동료들 그리고 형을 진심으로 동생처럼 아껴주셨던 조선대학교 병원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일을 잃고 깊은 상심에 빠져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가늠할 수 없는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12월 29일 그날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비극으로 바뀌어버린 찰나의 순간 앞에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과 깊은 상실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우리 가슴에 남겨진 흉터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났으나 그들이 남긴 삶의 흔적과 고귀한 영혼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저는 성호 형의 가족과 가족을 이루고 인자하신 부모님 그리고 우리 누나와 매형 코올리기였던 동생과 매제 그리고 조카 2명까지 새로운 가족으로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곁에는 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끝까지 함께 걷고자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잦아들고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는 그곳에서든 아픔도 공포도 없이 오직 평화만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인들의 영원한 안식을 빌며 다시 한번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김성호 따뜻한 곳에서 몸 다치지 말고 좋아하는 축구 많이 하고 먹을 거 그 누구보다 좋아했는데 비싸고 좋은 거 많이 먹고 수고 많이 했으니 편히 쉬길 바래. 김성호 보고 싶다. 우리 곧 만나자. 2025년 12월 27일 김성호의 지인 박준영 올림. 네, 감사합니다. 179명의 삶은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유가족 여러분들의 슬픔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꼭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래 추모 공연입니다. 노래패 봄날에 공연이 있겠습니다. 모두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진상규명과 사고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광주전남 추모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함께 또 외쳐봅시다. 유가족이 참여하고 정보가 공개되어 진실을 규명하라!
사랑새 179분의 넋을 기리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은 저희 봄날 팀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눈앞에 떠오는 친구의 모습, 흩날리는 꽃잎 위에 어른거리요. 저 멀리 들리는 친구의 음성,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달리는 기차 바퀴가 대답하려나. 예, 저희는 노래패 봄날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봄날이었는지 참 기억도 나지도 않고, 시절이 좀 바뀌었으니 이제 봄날이 좀 오겠죠. 그리고 봄날이 꼭 와야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 곡은 다 같이 아는 노래고요. 지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좀 위로해야 될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 준비했고요. 아시는 분은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 걷다 멈춰진 길가에서 마냥 울고 싶어질 때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 따뜻함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줄게요.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때론 내가 혼자뿐이라고 느낀 적이 있었죠. 생각하면 그 어느 순간에서도 하늘만은 같이 있죠. 아주 작고 약한 힘이라도 내겐 큰 힘 되지요. 내가 울 때 그대 따뜻한 미소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 다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의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헌화의 시간으로 오늘 이 추모 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족 대표님과 앞에 계시는 오늘 추모를 위해 함께 와주신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도지사님, 시장님께서 먼저 헌화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유가족들과 일반인들까지 같이 헌화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 대표님 앞으로 그리고 의원님들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